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드라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요, 그 스태프하고 배우들한테 출연료나 스태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출연료 못 받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과 암이잖아요. 넷플릭스 PPL 안 한다. 이것도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라고 그러는데, 52시간 근무제가 들어오면서요, 제작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밤 10시, 11시 뭐 밤샘을 내가지고 축소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 제작 시스템이 뭔가 부조리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쏠림 형산도 굉장히 크고, 일부 제작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돈을 충분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들이면서 완성도 높게 만들고 또 스태프들한테 제대로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했던 방식은 똑같이 하면서 나머지를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제작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작 시스템은 옛날 방식 그대로 써가면서 그걸로 돈만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구조는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작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더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선판매만으로서 제작비를 다 확보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제작사들도 옛날과는 다른 방법의 판타지라든가 SF라든가 괴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이제는 그런 게 OTT가 생기면서 완전히 열어주는 거죠, 넷플릭스가. 그렇지 않아요? 보건교사 안은영, 거기 젤리 들어가잖아요. 스위트홈에 괴생물체 들어가죠. 지옥에도 사자들 세 사람 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OTT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보고 규모의 경제에 딱 적합한 콘텐츠라고 생각되거든요. 국내 시청자만 충족해가지고는 제작비가 이거 회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보는 눈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퀄리티를 요구하게 되죠. 제작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작사들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작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도 로컬이지만 로컬 색깔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콘텐츠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그래도 시장이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익숙하게 제작을 해왔던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모험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미 변화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요즘 누가 지상파의 그 시간대 맞춰서 TV 봅니까? 전혀 안 보거든요. 다들 OTT를 통해서 보고 있고, 예전에 IPTV라는 게 있어서 IPTV로 봤는데 요즘 IPTV도 잘 안 봐요. 안 봐요. 오히려 그냥 OTT를 다 본다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OTT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늘 해왔던 그 방식의 그 콘텐츠로 경쟁력이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완성도가 높거나 조금 더 규모가 있거나 눈에 띄는 작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OTT로 많이 움직인다. 왜 움직일까를 생각해보면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우리 것만 다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를 다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답은 제작사에 있는 게 아니다. 제작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은 결국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다.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있는 그 시장 안에서 소비자들은 뭘 원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시청 패턴, 시청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진 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요즘 그 구독 경제, 취향 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상파는 주로 시청률을 조사하고 드라마의 기획과 대책을 세울 때 연령별 공략이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취향이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 그래서 시청자에게 당신의 취향은 이렇습니다 해서 추천도 해주고 소위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드라마의 다양성도 더 있게 되고, 초개인화된 그런 걸 뭐 마케팅 용어로서 브로드 커버리지 내로우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개인화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상파가 많은 편견들이 세우고 그 편견을 깨고 만든 드라마가 성공하는 예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게 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DP나 이런 거에.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낼 때 그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프로덕션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 오리엔티드 된 그 드라마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글로벌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딜 지향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제작사가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제작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과정도 다르대요. 웹툰, 웹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것들을 끄집어와서 그런 것들이 또 구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OTT 콘텐츠이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에 대한 그 서칭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상파에 맞지 않는 드라마는 꺼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드라마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작 시스템도 조금 더 바뀔 수 있고, 그런 좀 다양한 집단의 작가들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콘텐츠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창작 시스템도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러 취향들이 결합된 콜라보.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묶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을 얼마큼 잘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를 일찌감치 체험한 작가 중에 아람브라 그 드라마 있죠. 그분 시트콤 한 분이거든요. 네. 유미의 세포들도 그분이 맞아요.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그 예능을 하면서 이미 했던 분이라 가지고. 그게 참 희한한 게 예능 그 출신 작가들이 드라마로 다 많이 왔잖아요. 예, 많이 왔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능 방식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게 좀 익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고. 지금까지 그 드라마 제작 환경, 시장 쪽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드라마는 제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작자는 작가와 제작사, 이게 이제 주체인데, 이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찾아서 콘텐츠에 오리엔티드된 드라마를 어떻게 제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 넷플릭스를 가지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같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작가 지망생들이 드라마 작가 그러면 아 드라마를 처음부터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웹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저변이 돼 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만 열심히 쓰셔도 그게 작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웹소설을 통해서 드라마 작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글로 계속 승부해서 그 아이디어를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끄집어내면 처음부터 뭐 드라마 작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대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혼자 작업을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데는 그 방법이 최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이번 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